네, 지난 12일 강남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서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를 운영하는 서울 디지털 재단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문을 연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가 하게 된 역할과 앞으로 서울 디지털 재단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의 이치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이 서울 디지털 재단 산하에서 오픈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디지털 재단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먼저 지금 이제 화제 초점이 되고 있는 이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서울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살다 보니 차도 막히고 공기도 나빠지고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시 문제들을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광고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디지털 시대 데이터 전문가가 턱없이 우리나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소의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본 연구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장님께서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 문제를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진단하고 대안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시하셨단 말이죠. 네.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여쭤보겠지만 계략적으로 그럼 이 데이터를 갖고서 도시 문제를 진단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 과거의 기존의 방식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우리 삶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원들을 다시 재분배하는 가령 신호 체계에 있어서 지금은 사거리에서 4분의 1씩 신호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맞습니다. 그 어떤 특정 시간대에 트래픽이 한쪽에 몰린다라는 걸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라면 그것들을 시간 조정을 해서 차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면은 가지고 있는 자원 하에서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시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당면 과제를 설정한 게 크게 아마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도시 개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하고 하는 인재 양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이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참여 관계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지금 지난 2주 전에 연구소가 설립 오픈을 됐고 사실 그 전에 2년 동안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우리 국내에서 빅데이터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 인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방대한 도시 문제가 연구 인력과 결합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도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디지털 연구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공유가 돼서 준비가 됐었고 그 합의하에서 지금의 프로그램들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환경 문제에 좀 손을 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지금 다들 겪고 계시겠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아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도 구에 하나씩 측정 장소가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신뢰가 높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당면 과제로 그럼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미세먼지 수준들을 그럼 측정을 좀 해서 그걸 좀 시각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기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각화한다는 건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시각화한다는 건 이제 일상적으로 시각화가 어떤 부피 안에서 얼마만큼의 몇 그램이 들어있다라는 건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체험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렇게 한번 준다 보면은 보통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면은 우리가 정체구나
그렇죠. 예. 그게 시속 20인지 30인지 그거보다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냥 그 색깔로 이렇게 봤을 때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자기 어떤 길로 갈지 이제 더 판단하기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숫자나 문자들을 최대한 우리 서울시의 현황을 시각화시킴으로써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세먼지 측정은 지금 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하여튼 산하가 그렇죠. 예, 그렇죠. 아마 환경부 산하. 환경부 산하. 거기서 이제 각 구마다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기, 그것도 높이가 뭐 높니 남니 뭐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이 서울 디지털 재단이죠. 그래서 시도하는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측정 장소를 좀 늘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것 중심으로. 실제 저희들은 건물 안에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에 많이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이제 측정 포인트를 좀 늘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드론 기술이 있으니 직접 측정이 힘든 곳도 그 드론을 통해 가지고 좀 측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수치들을 좀 뽑아내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위험도가 크다. 그런 적색 경고 등도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교통 패턴을 분석해서 이 교통 환경 시각화 기술을 개발하신다 그래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교통이 실제 환경하고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차가 막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기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 지금의 단순히 교통상을 표시하는 시각화 정보들은 많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배기가스 같은 환경 데이터도 같이 시각화 보여줌으로써 교통 체증 정도 이상의 환경 문제도 같이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이동 경로를 다시 재조정하는데 참고를 하게 그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서두에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제 사거리 신호등인데 차가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 계속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개선할 거고 굉장히 광범위한 프로젝트고 그건 반드시 서울시가 진행을 해서 이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센서로 해서 말이죠. 센서로 그 교통량을 측정해서 이 적색등 파란색 이렇게 켜지는 경우도 많이 제가 본 것 같은데. 차가 없으면은 그냥 안 켜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계속 빨간불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 본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문제, 이건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좀 손을 대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요거는 지금 서울시나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이 비슷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계속 상권이 형성되면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더 점점 변두리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꽤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해서 실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징후가 보이는 곳에 그 요소들을 사전에 시각 개입해서 좀 조정을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덜 일어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프로젝트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장님이 쭉 설명해 주신 거는 지금 현안인 것 같아요.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도시 지금 그 연구소죠.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사이언스 연구소. 여기서 지금 이제 하시겠다는 당면 과제, 단기적인 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교통과 그 환경 같은 건 사실은 좀 중장기적인 과제고 아까 측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 시각화시키는 건 좀 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서 이사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 그것은 이제 서울 디지털 재단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세워졌습니까? 작년 6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 이 결국 4차 산업혁명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강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서울시의 디지털 혁신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출범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디지털 기본 계획 2020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결국은 그 서울 디지털 2020의 핵심은 서울을 세계적인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행 계획 차원에서 4개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거기에 54개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방대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행정의 중심은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이 행정을 기획하고 진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게 중심에 네. 끌어들이는 사업.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네. 디지노믹스. 디지노믹스. 디지털 예. 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나감에 따라서 서울시 각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 네. 도시혁신입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들 해결해 나갈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과 도시 문제를 결합해서 도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 도시 혁신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거고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글로벌 리더. 그래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의 역량들을 세계적으로 알려서 그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 네.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번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중요한 점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봤으면 싶은데요. 일단 그 디지노믹스, 요거는 결국은 디지털 경제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네, 이게 디지털과 이코노미의 네. 합성어로 디지털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디지노믹스군요. 네, 디지노믹스입니다. 어떻게 서울의 경제라든가 서울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생활과 네. 어떻게 결합시키시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통적인 산업들이 다 디지털 경제 체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령 숙박 이전에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호텔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예약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 서비스에서 예약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숙박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디지노믹스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게 되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개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네. K뱅크라는 인터넷 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들은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인터넷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인터넷 은행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디지털 기반의 기업체들이 중심되어 나가고 있고 우리 이 서울시 구성원들은 그 속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그렇게 네.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디지털 사회혁신. 네. 이건 어떤 겁니까? 대통령 후보 공약 같아요. 예. 정확하게는 사회혁신보다는 도시혁신에 가깝습니다. 아, 네. 예, 아까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와 같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도시 문제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을 높여 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효율성하고 혁신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개념 차이가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버스 도착 서비스 같은 게 전형적으로 이전에 운영됐던 버스에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시간에 맞게끔 미리 준비해서 정류장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공공서비스 혁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몇 분 뒤에 도착한다, 네, 7분 뒤에 도착한다, 그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용이하게 쓸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있지만 이렇게 잘 적용을 시킴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사회혁신, 도시혁신이라고 보고 이런 분야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례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서요. 디지털 혁신 문제. 예. 그러면 저희들 요 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국내 사례들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이제 많이 좀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서울 심야 올빼미 버스. 올빼미 버스네요. 예. 밤에 기차가 버스가 안 다니는 시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낮에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돈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노선에 버스를 배출할 거냐의 문제는 결국은 이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움직이냐. 저희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걸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 서울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심야 도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굉장히 만족도 성공적인 좋고, 케이스라고 보여주죠. 예. 세계적으로도 저희 올피미 버스는 굉장히 큰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좀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예, 이제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거기에 그 중심에 재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글로벌 디지털 리더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글로벌 리더 서울시가 전자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1위 도시입니다. 네. 저희처럼 이렇게 동사무소 직접 갈 필요도 없이 자기 책상 위에서 서류를 떼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1위인데 이제 디지털 기술, 뭐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뛰어넘는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개발 성공 사례들이 결국은 이제 전자정보를 넘어서 디지털 수도로서 다시 그 브랜드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세계 많은 기업들이 한국은 디지털 사업을 하기 적합한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경제가 훨씬 더 서울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 이것은 디지털 시민교육 문제라든가 초반에 말씀하신 시민이 어떤 이런 디지털의 주체가 되고 결합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디지털 이전의 시대는 행정은 사실 행정가 중심의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경로가 다양해지고 그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실제 도시 문제 핵심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 문제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해 문제만 해도 차가 주범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결국은 직접 이 문제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 서울도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그 측정 장비를 만들고 그걸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결국은 이 아이디어가 시민들로부터 이제 나온다는.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 혁신의 중심은 시민이다라고 보고 시민들이 그럼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르시는 그래서 건가요?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기획을 하고 좀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파크에서 앞으로 그런 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작년 11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고 특히 이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 그런 것도 뭐 선차적으로 할 수도 있죠. 코딩 교육도 당연히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코딩 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새로운 기술 교육들, 심지어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한 미래 직업 교육들, 지금처럼 공부나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이런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학생들이 자라난 청소년들이 얼만큼 이 문제를 이해하느냐 이것이 또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는 스타트업이라든가 IT 관련 업들도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한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20개면요. 저희들 이제 뭐 시장님한테 이제 좀 건물을 좀 늘려서라도 좀 더 유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거기 20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디지털 재단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또 우리 먹거리하고 관련이 있고 또 글로벌 서울이라는 도시 경쟁력과 굉장히 관계 깊은데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않겠어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작지만 좀 실용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점점 더 신뢰 바탕으로 이제 예산들을 좀 늘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디지털에 관한 한 서울이
세계 어느 도시도 따라오지 못하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 재단이 만들어졌고 디지털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서울시 디지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혁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재단 이치형 이사장이었습니다.